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보드게임 칼을 찬 선비들의 규칙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제품 규칙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시나리오 책자에서 어떤 전투를 진행할지 선택합니다. 각 전투는 남명 제자 의병장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군과 싸운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조선군과 일본군은 부대수, 지형, 전술카드, 지휘력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동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게임 진행 단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배치 단계로 시나리오 책자 설명에 따라 구성물을 준비합니다. 게임 준비가 끝나면 전투 라운드가 시작되며 자기 차례마다 말을 하나씩만 선택해 행동합니다. 모든 말이 행동을 마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음 라운드 준비 단계가 됩니다. 라운드 준비 단계에서는 지휘력을 회복하거나 다음 라운드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 후 다음 전투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라운드 중 플레이어나 팀이 승리 조건을 달성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치 단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부대와 카드, 지휘력 마커 등을 준비합니다. 팀 게임을 한다면 같은 팀끼리 부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오른쪽 위 검정색 원이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대를 배치했으면 일치하는 부대 카드도 플레이어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지휘력 마커를 정해진 수만큼 받습니다. 다음으로 장수 지휘 능력 카드를 한 장씩 받고 전술 카드도 준비합니다. 이때 횟수 제한이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주사위를 놓아 횟수를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책자의 첫 번째 전투 예시입니다. 게임판을 배치하고 팀별로 구성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팀으로 게임함으로 카드와 지휘력을 같은 팀끼리 공유하지만 부대말은 각자 별도로 운영합니다. 부대말은 검정 표시가 된 것을 두 번째 플레이어가 사용합니다. 배치 단계가 끝나면 전투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차례마다 장수나 부대를 하나씩만 선택해 이동, 공격, 카드 사용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마친 말은 뒤집어서 사용 완료를 표시합니다. 라운드 도중에 모든 말의 행동을 마친 플레이어는 차례를 건너뛰며 배치된 모든 말들이 행동을 마치면 라운드가 종료되고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준비 단계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합니다. 첫째, 전 라운드의 사용 후 장수 카드에 올려둔 지휘력 마커를 모두 버립니다. 둘째, 라운드 중 장수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휘력 1을 회복합니다. 셋째, 주사위를 하나씩 굴려 높게 나온 순으로 다음 라운드 순서를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주사위를 굴리기 전 지휘력을 3까지 사용해 결과에 더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졌다면 다음 전투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제 라운드 중 부대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대 행동에는 이동과 공격이 있는데 부대 구분에 따라 행동 순서가 다릅니다. 보병은 이동 후 공격을 하거나 공격 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병은 이동 전, 이동 중, 이동 후 원하는 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자신의 이동력을 소모해 움직이고 이동력만큼 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력을 모두 소모하면 이동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 제약 대상이 되는 행동을 이동 전에 이미 수행했다면 이동을 할 때 이동력을 최소 1 남기고 맞춰야 합니다. 이동 제약의 종류는 첫 번째 근접 공격 1회 불가와 사격 불가, 그리고 재장전 불가가 있으며 부대별로 어떤 제약을 받는지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대는 카드에 있는 공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카드의 공격 보너스와 기타 보너스 및 페널티를 더합니다. 이것이 공격력이며 이 값이 적 방어력 이상이면 적에게 피해 1점을 줍니다. 근접 공격은 카드에 적힌 공격 횟수만큼 인접한 하나 또는 여러 적을 나누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주사위가 6이 나와 첫 번째 보너스 1을 더해 합계 8로 도건병의 방어력 8 이상이 되어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받은 피해는 작은 주사위를 부대 말에 올려 표시합니다. 사격은 사거리표 칸수 이내의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조총병 같이 사거리별로 공격 횟수가 여러 번 적혀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부대만 목표로 공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사격 전이나 후에 이동을 할 경우 사거리가 줄어듭니다. 이 경우 이동 시 사거리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사격 부분에 재장전 필요라고 적혀있는 부대는 사격 후 재장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사격 대신 재장전 행동으로 마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라운드에 다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 차례에 개입해서 공격하는 기타 공격도 있습니다. 부대는 기타 공격을 하더라도 사용 완료된 것으로 뒤집지 않고 이미 행동을 완료했더라도 기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회 공격은 자신의 인접칸을 지나치거나 인접칸에서 벗어나려는 적에게 가장 높은 보너스의 근접 공격 1회를 즉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격 기능이 있는 부대는 적에게 근접 피해를 받았을 때
횟수만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격은 체력이 0이 되더라도 제거되기 전에 실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부대는 피해 2를 받게 되며 여러 번 공격당해 한 차례에 2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대는 2배수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명중 주사위 굴림에 -1씩 페널티를 받는데요. 그래서 피해를 입을수록 적을 공격해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피해가 누적되어 체력과 같아지면 부대가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장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수는 지휘력을 사용해 다른 부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부대입니다. 지휘 능력과 전술카드 효과를 사용하려면 부대가 장수의 지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휘 범위는 시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수는 한 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휘력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지휘력을 사용할 때마다 장수 카드 위에 지휘력 마커를 올려 한도를 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모든 장수는 지휘 능력 카드에 4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 능력은 장수 또는 지휘 범위 이내에 있는 부대에게 지휘력을 소모해 사용합니다. 공격 지휘는 공격 명중률을 높여주고 방어 지휘는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재집결은 피해를 회복시키는 기능으로 장수의 행동 차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이동은 이동력을 높여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동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술카드는 하나의 부대 또는 진영의 특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만약 전술카드에 지휘력 표식이 있다면 장수 또는 지휘 범위 이내의 부대가 지휘력을 소모하면서 사용합니다. 사용 한도가 있는 카드는 작은 주사위로 남은 횟수를 표시합니다. 추가 행동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부대 차례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력 이외의 다른 표식들은 모의전투에서 카드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과 수량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부대 고유 능력입니다. 장수와 몇몇 부대는 카드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고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혀있지 않은 능력은 장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괄호에 비용이 적혀있다면 장수 지휘 범위 이내에서 지휘력을 소모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형 효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지형은 부대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격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림에서 A의 경우 지형 자체로 들어오는 시야는 확보됩니다. B는 시야선이 지형 칸 내부를 통과해 시야가 차단됩니다. C는 시야선이 지형 칸 한쪽 경계선만 지나가므로 시야가 확보됩니다. D와 E는 시야선이 양쪽 지형 칸 경계선을 지나가서 시야가 차단됩니다. 시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서 7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형은 이동과 공격, 방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동 방해는 부대가 지형에 들어갈 때 받는 페널티이며 공격 효과는 지형에 위치한 부대가 적을 공격할 때 받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방어 효과는 지형에 위치한 부대가 적에게 공격받을 때 얻는 효과입니다. 각 지형별로 효과가 다양하므로 게임 중 참조표를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게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책자에 따라 게임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영상이 길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규칙서와 제공되는 참조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